네, 안녕하세요. 김은아입니다. 2010년 5월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이 세상에 발표된 후 IT 업계에서 반응형 웹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며 2014년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웹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반응형 웹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을 알려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제 웹사이트의 이제 유행과 트렌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07년 처음으로 모바일 기기가 세상의 선을 보이자 이제 사람들은 많이 열광을 했죠. 이제 모바일 기기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이제 주문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이제 상당히 열광을 하고 관심을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 사용에는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웹사이트가 이제 모바일 화면 크기로 축소되어 보인다는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모바일 웹인데 모바일 웹이 등장하자마자 이제 거의 또 바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태블릿 기기, 패블릿 기기,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의 합성어죠. 패블릿 기기 등이 이제 좀 출시되면서 이제 모바일 기기처럼 작은 화면만 지원하는 이제 모바일 웹이 문제시 되게 되는데 또한 이제 PC 버전, 모바일 버전 이 두 가지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인력도 두 배로 들고 시간도 두 배로 들고 이제 비용도 두 배로 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됐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2010년 5월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반응형 웹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웹사이트의 구조를 작은 화면 기기에 이제 최적화된 구조로 변경하여 보여주고 이제 만약 큰 화면을 가진 기기에서는 웹사이트의 구조를 큰 화면에 최적화된 구조로 변경하여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이제 기기의 화면이나 환경에 맞게 자유자재로 변하는 것이 바로 반응형 웹이겠죠. 그렇다면 왜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야 하냐? 가장 먼저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데스크톱 버전 같이 두 개의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수정 시에도 여러 번 작업해야 되고 두 번 작업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반응형 웹은 이제 모바일 버전, 태블릿 버전, 데스크톱 버전 등 모든 디자인을 하나의 HTML과 CSS 파일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상당히 간편하겠죠. 한 번만 작업하면 상관없이 모바일이든 태블릿이든 데스크톱이든 상관없이 이제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케팅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제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마케팅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되면 환경이나 기기에 상관없이 이제 최적화된 구조로 웹사이트를 변경하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가지의 버전의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가능해지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건 정확히 이제 흔히 SEO라고도 하는데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에서 상위권에 나타나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만약 이제 모바일 버전 그리고 PC 버전 같이 두 가지의 웹사이트가 있으면 주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검색 엔진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주소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상위권에 배치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반응형 웹은 하나의 주소와 하나의 파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판단하기엔 얘가 가장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고 주소도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명확한 정보를 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 결과에 좀 더 잘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입니다. 반응형 웹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에 따라 이제 자유롭게 축소 또는 이제 확대되는 건축물이 있고 그 안에 휘어지는 화면을 탑재한
기기들로 이제 뭐 웹사이트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뭐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제 환경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건축물이 축소되게 되면 이제 휘어지는 화면을 탑재한 기기들도 축소되게 되겠죠. 이때 고정 형태의 웹사이트는 이제 뭐 고정 형태의 웹사이트를 뭐 접속했다고 뭐 예를 들어 보면 고정 형태의 웹사이트는 이제 뭐 잘려서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반응용 웹은 이제 뭐 웹사이트의 구조를 이제 환경에 따라 이제 최적화된 구조로 바꾼 뭐 웹사이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웹사이트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처럼 앞으로 어떤 화면의 기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응용 웹은 뭐 웹 기술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이기도 하겠죠. 이번에는 뭐 사례로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미 세계 각지에서 반응용 웹으로 개편한 웹사이트들을 선보이고 있고 이제 뭐 엑스이나 뭐 워드프레스 같은 CMS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한 웹사이트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대부분의 상품들이 반응용 웹으로 제작된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반응용 웹사례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해외 반응용 웹사례 중에 스키니타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키니타이는 이제 넥타이 제조회사로 넥타이를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쇼핑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정보도 많고 결제 시스템이 복잡해서 해외의 경우 이제 뭐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간편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쇼핑몰 형태의 웹사이트를 이제 반응용 웹으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스키니타이는 이런 점들을 모두 극복하고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반응용 웹을 완벽하게 도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서 스키니타이라는 웹사이트를 반응용 웹으로 개발하면서 매출, 속도, 머무르는 시간, 뭐 이탈률 등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반응용 웹은 기업 경영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반응용 웹 중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보스턴 글로브는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 신문사 겸 인터넷 잡지 사이트입니다. 신문사 웹사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너무 많고 이제 복잡해서 디자인 설계가 어렵기도 하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고정 크기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스턴 글로브는 뭐 이런 점들을 이렇게 다 이런 점들을 다 극복하고 반응용 웹사이트로 개발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반응용 웹사이트로 개발을 했느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이런 반응용 웹사이트로 개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이제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흰색 바탕에 글자 위주의 디자인과 각각의 영역을 회색의 선으로만 이제 구분하여 간단한 디자인으로 구성한 것이 반응용 웹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기에 적합한 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뭐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큰 규모의 반응용 웹사이트를 만들 이제 뭐 일들이 있게 될 경우에는 또는 제작 또는 개편하고자 한다면 이제 보스턴 글로브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사례를 조금 알아볼까요? 국내 사례는 이제 뭐 조인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앞서 소개한 보스턴 글로브처럼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보가 많아 반응용 웹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획과 디자인 부분에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빛나는 반응용 웹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제 국내 이제 반응용 웹 사례로는 이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있는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구조와 디자인에 이제 심혈을 기울여 이제 설계함으로써 자칫 복잡해지기 쉬운 이미지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반응용 웹사이트입니다.